안녕하세요. 태린이 아빠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금량의 의견 거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계속 기업 가치가 존속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채만 줄어들면 안 돼요. 부채만 줄어들면 안 되고 운영 자금이 넉넉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자를 보더라도 그 적자를 상쇄할 만큼 운영 자금이 예를 들어 한 1년치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간 50억 적자를 나는 회사라면 현금이 50억은 충분히 있어야 이거 뭐 계속 기업에 대한 의문이 좀 해소되는 거지. 안 그러면은 계속 기업에 대한 가정이 깨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기업들의 어떤 사례들을 보게 되면 이게 전통적으로 이 감사 의견에 대해서 특히 이제 3월 말에 감사 시즌에 이 벼락을 피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되는데, 첫 번째는 아까 어제 이제 올려드렸던 금량의 경우에는 이미 직전 연도에 계속 기업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운 좋게 사실 풀어준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이번에는 아예 봐주질 않았다. 그러니까 아마 심리실에서 꺾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같이 보면서 학습 사례로 알아두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뭐 기술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감사는 그런 거와 떠나서 정해져 있어요. 자, 이어플로우를 보게 되면 이것도 의견 거절인데 뭐 그냥 감사 보고서를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우리 이제 보니까 야 이게 얘도 계속 기업이 문제가 있어. 영업 손실이랑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유동 부채가 유동 자산을 초과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회사도 지금 살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부채랑 이런 것들을 떠안고 누군가가 돈을 수혈해줘야 되는데 수혈해주기가 쉽지가 않죠. 심지어 이 회사는 이 지금 현재 재무제표 주석 37에 언급한 바와 같이 여기는 지금 배시범 판결에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이거를 이제 그 금액을 지급하라고 결정도 받았다. 최종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 근데 회사는 소송의 결과로 부담할 수 있는 이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이게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증빙할 수 있는 이 불확실성, 이게 우발부채 같은 건데 우발적으로 이게 얼마나 더 커지고 여기서 끝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사실 만들 수가 없어요. 소송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감사위는 야 너네가 재무제표에 이 소송을 어떻게 이제 인식을 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 근데 그 증빙하는 자료가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증빙 자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또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그 회사에서 이제 손실로 인식을 하게 되면 어차피 상장 폐지 실질 심사로 바로 들어가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보면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억, 4억 달러잖아요. 4억 달러. 그러면 4억 달러를 지금 이 회사가 어떻게 배상을 해요? 4억 달러를 배상한다고 하면은 이 회사가 지금 여기 감사보고서 제출해서 숫자를 보게 되면 자산, 부채, 자본 총계가 있잖아요. 이 자본 총계가 지금 뭐 몇 덕거리 안 되는데 자본 총계가 지금 이제 5억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평가 손실을 인식한다 하더라도 이 감사 보고서 상에 있는 이거를 전부 다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게 되면 그냥 회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도 그거를 야 이거 어떻게 이걸 소송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걸 다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냐. 그래서 이게 너무 불확실하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의 문제는 뭐냐면 안 그래도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이런 소송에 대한 우발까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냐? 이 회사는 제가 봤을 때는 거래 재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 이 회사를 누군가가 책임지고 돈을 넣어서 회생은 살아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 재개는요. 결국에는 감사 보고서가 적정이 나와야 되고 그 적정이 나오려면 이러한 손실들을 다 떠안아도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만큼의 어떤 4억
4억 달러, 4억 5천 달러 정도를 이게 원화로 바꾸면 거의 5천억 수준인데 여기서 일부만 인식하더라도 이 회사는 이미 자본 총계가 자본 잠식으로 들어가게 돼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돼버리니까 이거를 손실로 인식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이제 얘기하는 게 야 이거 이런 소송에 대해서 돼 있는데 소송 결과로 부담할 수 있는 부채를 재무제표에 계상도 안 했다. 계상할 수가 없지. 이거를 하게 되면은 그냥 그냥 형식적 상장 폐지로 바로 그냥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 이거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이 금액이 아닐 수도 있고 이 금액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또는 이 이오플로우가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요 소송 결과가 끝나야 돼요. 이 소송 결과가 끝났는데 그 소송에 대한 결과가 이오플로우가 크게 배상이 없거나 아니면 이오플로우가 승소하거나 그런 모습으로 끝나고 나면 일단 재감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냥 지게 되면은 그냥 회사는 끝나는 거고 그 누구도 이 회사를 인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우발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딱 마무리돼서 소송이 끝나야 되는데 이런 외국과의 어떤 소송의 경우에는 꽤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리고 그 소송 비용을 회사가 계속 대는 것 자체가 부담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미국에서의 이 소송은 자금력 싸움인데 이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자금력 싸움도 안 될 것 같고 결국 이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아 보인다. 왜냐면 결국 돈으로 변호사로 좀 막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회사가 지금 돈도 없는 상황에서 이 감사 의견까지 문제가 됐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우발적인 어떤 소송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회사를 사가지고 내가 이 회사의 기술을 너무 좋아서 이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내가 돈 한 1,000억 넣어가지고 살릴게. 이런 사람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계속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은 결국 이제 실적이 안 나오는 거니까 이 회사가 살기 위해선 첫 번째 소송이 끝나야 돼요. 그리고 그 소송이 이오플로우가 이겨야 돼요. 그리고 그게 끝났을 때 그 손실을 메꿀 수 있을 만큼의 자산이 또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손실을 인식을 해서 평가 손실이 문제가 돼서 손해배상금을 만약에 줬다. 그러면은 자산 부채에서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럼 그걸 메꾸고 나서 이제 누군가가 유상증자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 이 회사를 유상증자 집어넣고 나면은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컨빅션을 가진 자만이 도전할 수 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회사의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자본 총계가 지금 5억밖에 안 남았어요. 5억밖에. 그래도 평가 손실을 많이 뭔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살아 돌아오기 어렵다. 그리고 살아 돌아오기 위해서는 소송이라고 하는 불확실성부터 해소돼야 되는데 이게 과연 일단 이거를 이겨야 회사가 살 수 있다. 근데 지면은 끝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소송이 막 크게 휩싸인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가급적 감사 시즌에는 피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소송이 이게 금액이 커서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금액이 작더라도 회사가 평가를 손실을 정확하게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가 안 되면 감사인은 야 이만큼 숫자를 이게 까는 게 맞아? 그렇게 이제 또 의문이 되고 그 까는 거에 대한 증빙이 없으면 그냥 바로 의견 거절 때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MS를 보죠. DMS의 의견 거절의 근거를 보게 되면 특관자 거래가 문제가 돼요. 특관자와의 거래. 회사는 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개인이 100% 보유하고 있는 정본 메디컬과의 거래에 의해서 대하여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정상적인 거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 얘기냐면 이거는 이 법적인 부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감사인이라는 게 판사는 아닌데
얘네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상장사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게 상법 규정이에요. 상법 규정에 상장사, 비상상장은 상관없고, 상장사는 주요 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과 2, 3위 집행위원, 감사 이하 주요 주주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10% 이상 들고 있는 놈들이나 회사의 상장사의 특수관계인이나 이런 특수관계인들한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공여라는 게 이제 단순히 이제 보게 되면은 뭐 대여 이런 관계예요. 그런데 지금 저기서는 이 상거래에 관한 거가 매출과 이런 뭐 기타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봤을 때는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정번 글로벌이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나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장사의 오너들은 이게 뭐가 문제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꽤 있는데 이 특수관계인과의 메인 매출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이제 뭐 그냥 세금 계산서 끊고 상거래라고 보지만 또는 이제 합법적인 투자라고 보지만 이 감사인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야, 이게 투자를 가장한 신용공여 아니야? 또는 이게 상거래라고 보여지기지만 겉으로는 신용공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명확하게 이게 신용공여가 아니다라고 우리를 설득해봐. 그럼 너네 증거 가져와봐. 근데 거기서 이제 신용공여가 아니다라고 하는 증빙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거나 또는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막 대수롭지 않게 감사를 받고 마지막으로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그 심리실에서 야 이거 거래한 거 이 특권자랑 거래한 건데 이게 신용공여가 아니다라고 하는 증빙자료 준비해놨었어? 그러다가 이제 미처 필드에 나온 감사인들이 준비를 못해가지고 감사 의견이 띡 하고 끄여버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재감사를 받을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 자체가 문제가 없고 계속 기업 가정에 문제가 없다면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거는 이 특권자와의 거래가 이 신용공여가 아니다라고 하는 증빙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증빙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재감사를 넣어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재감사가 끝나고 나면 그 상장 적격적 실신 심사 대상 여부에 대해서 또 그 거래소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검토를 통해서 회사가 이제 벗어날 수 있냐 없냐, 그 경영 투명성, 그 다음에 경영이 투명하냐, 또는 경영 투명 이외에도 그 경영 지속성이나 재무 건전성이나 이 세 가지를 보거든요, 거래소에서. 근데 거기서 만약에 이렇게 특권자와의 거래가 문제됐던 기업들의 경우에는 야, 너네 최대 주주 바꿔와. 안 그러면 우리 거래 재개 안 시켜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특권자와 걸려가지고 신용공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회사가 재감사를 통해서 재감사가 적정이 되더라도 여기 회사의 최대 주주는 회사를 팔아야 되는, 회사를 팔아서 새로운 주주가 등장해서 지금 이 회사의 오너와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오너가 등장하게 되어야만 이제 회사가 거래 재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꽤 이제 먼 길을 건너야 된다. 우선 첫 번째, 재감사가 끝나야 되고, 그러면 내년 3월이잖아요. 재감사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상장 적격적 실시 심사 들어갈 겁니다. 근데 경영 투명성이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럼 거래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경영 투명성이거든요. 특권자와의 거래가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특권자와의 거래를 끊기 위해선 최대 주주가 바뀌어야죠. 그러면 최대 주주 바꾸지 않으면 거래 재개 안 시켜준다고 아마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부랴부랴 이제 최대 주주 바꾼다라고 하면서 회사를 이제 매물로 이제 내놓는 그런 이제 아마 수순으로 가지 않겠냐. 뭐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소송인데 이게 엄청나게 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송의 경우에는 숫자로 이게 명확하게 얼마를 떨어야 되는지 이게 정확하게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감사 시즌에 주의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사업보고서에 보면 또는 감사보고서에 또는 주석이나 이 사업보고서의 주석에 보면
이 특권자 대주주 등과의 거래 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주주 등과의 거래 내역이 지나치게 많은 것들, 그리고 그게 이제 특권자인 경우에는 감사 시즌에 조금 조심해야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DMS가 주주총회를 심지어 이렇게 이제 회사가 문제가 되는 회사들의 주주총회는 보통 말에 해요, 말에. 왜냐면, 우리 회사 이상하게 감사가 빨리 안 끝날 것 같은데?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 3월 말에 주주총회를 부릅니다. 그래서 감사 의견이 제대로 안 나오는 회사들의 90%는 다 3월 말에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조건, 3월 말에 주총한다는 회사인데, 3월 말에 주총한다는 회사인데, 예전에 감사인이 뭔가 지적사항이 있었거나, 또는 회사에 뭔가 심각하게 소송이 있거나, 또는 특권자와 거래가 심하게 있거나, 어느 정도 특권자와 거래가 있거나, 이런 기업들은 3월 말 주주총회를 불러놓은 경우에는 주총 1주 전에 나오는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보고 나서 재매수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